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매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남부지법 사건입니다. 영등포구 물레동에 있는 벽산 디지털밸리 아파트형 공장 한번 보려고 합니다. 벽산 디지털밸리가 전국에 곳곳에 있습니다. 부산에도 있고요. 얼마 전에 낙찰되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10월 28일로 입찰 날짜 잡혀 있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0 타경의 763 되겠습니다. 전용 면적이 약 23평 정도 됩니다. 감정가 3억 3천에서 한번 유찰이 돼서 2억 6,400으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18층 중에 10층이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보니까 등기부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등기부 현황 보니까 2010년 5월 19일 날 이제 2억 8천 선으로 매수가 된 겁니다. 그리고 2011년 1월 5일 날 근저당 들어옵니다. 우리은행입니다. 여기가 말소 기준 등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위에 있는 전 소유주가 개인입니다. 이 개인이 이게 법인으로 본인 소유의 법인으로 증여하는 식으로 소유권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압류, 가압류, 뭐 세금 등 있고, 그리고 여기 우리은행에서 경매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고요. 뭐 별다른 등기부상의 문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임차인 관계 뭐 이렇게 애매모호한데요. 한번 법원의 매각물건 명세서랑 현황조사서 한번 볼까요? 현황조사서란 것은 경매 신청이 들어오면 집행관이 직접 이제 바로 가서 어떠 하더라 라는 보고서가 들어오는 거예요. 가서 사람을 만났으면 만났다, 아니면은 뭐 없어가지고 앞에다 붙여놓고 왔다, 안내문을. 그리고 일반 아파트라든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입세대에 열람을 하죠. 그리고 이런 어떤 상가, 공장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세무서에 그래서 상가 임대차 열람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점유관계를 그때 집행관이 확인을 해보니까 임차인 점유더라. 폐문 부재로 가서 못 만났다 이거예요. 문이 딱 닫혀 있고 아무도 못 만났다. 그래서 우편물 도착 고지 안내문 뭐 우편물 그러니까 도착 고지 안내문 그러니까 우편물 왔다 뭐 그래서 등기 같은 경우 앞에 붙이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신문 택배 등이 방치돼 있었다.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을 이제 알아본 겁니다. 세무서적으로. 그러니까 소유자 땡땡건설이 그죠? 소유자 땡땡건설 주식회사가 임차인으로 등재되어 이름 임차인으로 등재함. 소유자인데 무슨 임차인? 그게 뭐죠? 아까 보니까 저기잖아요. 원래 개인에서 법인으로 증여가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세무서에 이제 등록을 할 때는 소유자가 아니었잖아요. 법인이. 그래서 땡땡건설 주식회사가 법인이 아니니까 뭐 보증금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대충 해서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래서 임대차 계약 내용이 뭐냐면은 점유인 땡땡건설 주식회사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점유기가 2010년 6월 7일부터 해가지고 그죠? 보증금 3천만 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임대차 계약서 해가서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계약 이제 사업자 등록이 되고 나서 나중에 이 건설회사로 뭐죠? 소유권이 증여가 된 겁니다. 지금은 현재는 이 땡땡건설이 소유자인 셈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매각물건 명세서 보겠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 2020년 7월 17일 작성. 최선순위 아까 근저당 있었잖아요. 2011년 1월 5일 근저당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땡땡건설에서 현황조사하니까 2010년부터 아까 본 현황조사서 그 얘기예요. 보증금 3천만 원 어쩌고 돼 있다. 하지만 뭐라고 돼 있습니까? 밑에 비고에 땡땡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뭐 어쩌고 저쩌고 본 매각물건의 소유자임 이런데 본 매각물건의 소유자는 저기죠. 그러니까 일단은 소유자는 지금 법인인 거죠. 채무자가 그 개인이 그대로 있는 거고 지금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임차인이 없다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문건 송달 내역을 한번 봅시다. 현황 우리가 경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시세 파악을 해가지고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입찰 들어가야 되잖아요. 특히 그건 이제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 그죠? 임대료가 언제 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월세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이제 잘 알아봐서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수익률 같은 거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매매가는 그러면은 어느 정도가 되겠다라고 추측을 하고 그거보다 조금 낮게 우리가 입찰을 들어가는데 그거보다 조금 낮게 입찰을 들어갈 때 고려해야 되는 게 경매에서는 항상 미납관리비
그리고 명도비예요. 그래서 명도비. 그냥 갔는데 뭐 예를 들면 어떤 상가 건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형 공장 이런 거 말고 일반 상가 같은 경우에는 벽면이 유리로 되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안이 들여다 보이고 이러니까 좋은데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경우는 앞에 문 딱 닫아버리면은 우리가 일반 아파트 가서 왜 문, 현관문 닫아버리면 안에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안에 어떤 짐이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은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자기들 필요한 거 싹 다 가지고 가고 그때그때 계속 빼나가고 쓰레기만 조금 남겨져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부분을 조사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하고 연락이 잘 될 건지 이런 부분도 좀 답답한데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문건 처리 내역입니다. 문건 처리 내역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경매라는 것은 한 단계 한 단계 진행할 때마다 이해관계인에게 서류가 송달이 되고 나서 넘어가거든요. 근데 서류 송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니까 뭐냐면은 채권자가 말입니다. 채권자가 야간 송달 신청 막 이런 것도 나와요.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 채권자가 주소 송달 장소 변경 신고서 제출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서류 송달이 안 된다 이러고는 이제 채권자한테 법원에서 보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들이 주소, 이 서류를 보내는 거를 송달 장소를 변경해 달라고 신고한 겁니다. 제 추측에는 처음에는 법원에서 이쪽으로 보낸 거죠. 이 아파트 공장으로. 그런데 아파트 공장으로 보냈는데 어차피 거기는 사람이 없고 하니까 이 채권자가 그러니까 지금은 법인이 소유자지만 그 원래 소유주 있지 않습니까? 개인. 그분의 이제 주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등기부 열어보면 나오겠죠. 그쪽으로 살고 있는 쪽으로 서류를 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게다가 뭐죠? 야간 송달을 해달라 그런 겁니다. 낮에는 집에 사람들이 없고 그럴 수 있으니까 송달 장소를 바꿔서 야간 송달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신고서가 제출이 됐고요. 그래도 그게 또 안 됐나 봐요. 그 나중에 뭐였어? 휴일 특별 송달 제출 뭐 이런 것도 들어오고 보정서 제출 이런 이 내용을 보면은 서류를 거의 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법원에서 발송을 했는데 그 송달 내역이 어떻게 된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채무자한테 그죠? 채무자한테 개시결정, 경매가 개시됐다라는 게 분명히 도달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폐문부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는 아직까지 개인으로 되어 있는 거고 소유자가 땡땡 건설이에요. 그쪽으로도 개시결정 정보문 발송인 여기도 폐문부재. 그리고 또 임차인으로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은 데인데. 네, 그래서 하여튼 발송했는데 이것도 기타 송달 불능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법원에서 뭐요? 임차인 뭐 이렇게 돼 있는 쪽은 송달 간주 그렇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나오죠. 2월 24일 날 채권자 그래서 주식회사 은행이죠. 그쪽으로 주소 보정 명령 등본을 발송한 겁니다. 주소 보정 명령 등본 발송.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채무자, 소유자의 주민등록 등본이라든가 이런 것을 초본을 열람할 수 있거든요. 그동안 이사를 갔는지 뭐한지 이런 거. 그 다음에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도 계속해서 폐문부재, 기타 송달불능, 송달간주, 나중에 이제 송달간주로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은 3월 19일 날 개시결정 정본 발송이 됐는데 채무자한테 3월 29일 도달됐습니다. 3월 19일 날 소유자한테로 갔습니다. 여기는 3월 25일 도달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7월 22일은 뭐 송달 간주 여기서부터는 다 송달 간주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다음부터는 다 송달 간주로 처리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런 물건이 이제 가시면은 안에 명도비가 얼마 들 건지 간단히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약간의 뭐 사례만 하고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런 데 가서도 문고리도 한번 땡겨보고 하세요. 문고리도 땡겨보고 그래서 혹시라도 압니까? 안 열릴 가능성이 높지만은 근데 명도비 부분 때문에 이런 거를 조사를 잘 하셔야 되니까 그 옆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쪽 사람들한테도 좀 탐문도 해보시고 관리사무소 통해서도 알아보시고 안에 짐이 있는지 어떤지 그래서 알아볼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이제 뭐 알아볼 수가 없다. 어떻게 그런 경우에는 항상 안전하게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안전하게 입찰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명도 비용 그죠? 짐이 정상적으로 가득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제집행 비용 이런 거를 예상을 하셔야 되죠. 그럼 강제집행 비용을 얼마 잡아야 됩니까? 라는 게 나오는데요. 참 사무실하고 가정집하고는 참 다른데 아파트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2, 30평?
아니, 한 30평대 전용 면적이 20 몇 평 아닙니까? 그러면은 집행비용 드러내고 뭐하고 이러는 데 있어가지고 4,500, 5, 600 정도 들 수가 있거든요. 뭐 제가 그거 관련해가지고는 영상 올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 그 영상 중에 강제 집행 관련한 것을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장, 지금 이게 23평 정도 됐었죠. 23평 정도 됐는데 제가 예전에 전용 면적 한 30평 정도 되는 아파트형 공장을 센텀에 있는 건데 집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경우에도 한 600만 원? 거기도 그 정상적으로 짐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 정도까지 안 될 줄 알았는데 집행하는 와중에 더 불어났어요. 왜냐하면 문을 하나 그 안에도 인테리어를 해가지고는 있더라고요. 그 안에 창고식으로 있는데 그걸 여니까 그 창고 안에 한 10평, 열 몇 평 정도 되는 한 10평 정도 되는 창고를 그 아파트형 공장들을 보면 일반 사무실보다 층고가 조금 높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복층 형태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짐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해가지고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뭐 여러 가지 샘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건설회사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없지 않을까라는 일반 뭐 사무집기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관리비 조사 잘 하시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뭐 이렇게 그 나와 있는 거 제가 어떻게 뭐 전국의 아파트 공장 시세를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포털 사이트에 쳐봤죠. 여기 영등포 벽산 디지털밸리 이러니까 뭐 신도림천에서 아니 저기 뭐죠 도림천역에서 해가지고는 한 도보로 한 7, 8분 아니면 10분 정도 거리고 신도림역에서 한 20분 정도 거리고 신도림역에서 출근 시간에 퇴근 시간에 각 5회 정도 셔틀버스도 운행하고 있고 그리고는 뭐 그 지하에 식당 그죠? 식당이 있는데 구내 식당이 있는데 뭐 이게 부피식도 있고 식당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편의 시설들도 일반 아파트 공장처럼 잘 돼 있는 모양입니다. 잘 알아보시고요. 일반 사무실 건물보다는 아파트형 공장이 평당 관리비도 낮고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업종들은 다른 유형 들어갈 수 있다면 일반 그 업무용 그 오피스 빌딩보다는 아파트형 공장들을 보통 임차인들은 많이 선호하고 하니까 그래서 관심 가져보시고 조사도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20평균 50이에 그래서 조회수도 꽤 높은 편이고 그러네요. 시세 잘 알아보시고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 하고요. 그리고는 이 고비가 잘 넘어가기를 저도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